여러분, 혹시 지금 드시는 그 채소 습관이 오늘 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신장이 바로 항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채소를 더 챙겨 드시죠?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채소를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저는 정현우입니다. 30년간 신장과 대사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로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과 건강 변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 챙겨 드시던 그 채소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관절을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영양소를 걸러내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이걸 모른 채 생으로 갈아 마시거나 매일 같은 방식으로 드시면 결석이 생기거나 관절 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채소는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이든 신장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채소들이죠. 제가 직접 만난 사례들과 함께 왜 이 채소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은근하게 허리가 결리는 느낌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한 가지 채소가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75세 장영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위해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선택이 몸을 지치게 만든 거죠. 제 지인인 68세 윤선희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윤선희 님은 아침마다 샐러드를 드셨는데 특히 청피망과 토마토를 듬뿍 넣어서 드셨어요. 처음 몇 달은 몸이 가볍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 관절이 자꾸 시큰거리고 손가락도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검사를 받아보니 특별한 병이 진단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장기간 누적된 염증 반응이 원인이었어요. 바로 매일 드시던 그 채소들이 조금씩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혹시 나도 그런 건 아닐까 걱정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채소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채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비트는 요즘 정말 인기가 많죠? 혈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색깔도 선명해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비트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옥살산이 문제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결정을 만들고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인천에 사시는 66세 이정숙님은 거의 1년 가까이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갈아 드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혈압에 좋다고 해서 시작하신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었고 결국 치료를 받으셔야 했죠. 그렇다면 비트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횟수를 줄이고
샐러리나 치커리 같은 다른 채소로 대체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보다는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익히면 옥살산의 흡수율이 줄어들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비트 주스를 습관처럼 마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횟수를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이번에는 청피망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망은 빨강, 노랑, 초록 여러 색깔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청피망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청피망은 가지과 채소인데 가지과 채소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렉틴은 우리장 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소 흡수도 방해받고 장이 계속 불편해지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령자의 장은 렉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게 나이 들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만난 57세 박영호님은 아침 샐러드를 즐겨 드셨는데 거기에 항상 청피망을 듬뿍 넣으셨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무릎이 자꾸 아프고 몸에 힘이 없더래요. 검사를 해봤더니 영양결핍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장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거였죠? 그럼 피망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빨강 피망이나 노랑 피망은 괜찮아요. 이미 익은 상태라서 렉틴 함량이 훨씬 낮거든요. 그리고 청피망을 꼭 드시고 싶으시면 익혀서 드세요. 생으로 과다하게 드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샐러드에 어떤 색 피망을 주로 넣으시나요? 만약 청피망이라면 오늘부터 색깔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 번째로 토마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리코펜이 들어있어서 암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에도 조심해야 할 성분이 있어요. 바로 솔라닌입니다. 솔라닌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특히 덜 익은 토마토나 생토마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솔라닌은 신경신호 전달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발이 저리거나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제가 만난 64세 김영수님은 매일 아침 생토마토를 갈아서 스무디로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하신 건데 몇 달 지나니까 손목이 자꾸 뻣뻣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을 펴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토마토도 비트처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드시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토마토는 푹 익혀서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리코펜 흡수도 더 잘 되고 솔라닌의 영향은 줄어들거든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신경 쪽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생토마토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를 주로 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익혀서 드시나요? 만약 생으로 드신다면 오늘부터 조리 방법을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흔하죠. 국에도 넣고 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혈당 지수가 상당히 높은 채소입니다. 그리고 감자에도 솔라닌이 들어있어요. 특히 싹이 난 감자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에 많이 들어있죠. 혈당 지수가 높다는 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감자를 자주 드시면 당뇨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감자 섭취가 제2형 당뇨 위험을 32%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정자님은 매일 저녁 감자국을 드셨어요. 김정자님은 감자를 정말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지고 피로감도 심해지셨죠? 결국 식단을 조절하면서 감자 섭취를 줄이셨습니다.
감자를 드실 때는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먼저 튀긴 감자는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혈당도 급격히 올리고 기름까지 더해지니까 몸에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감자를 드실 때는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그러면 혈당 상승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콜리플라워나 단호박으로 대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감자를 밥 대신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횟수를 줄이고 다른 채소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비트, 청피망, 토마토, 감자 4가지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이지만 나이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신장과 관절을 보호하는 안전한 채소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장과 관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채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신 무엇을 드실지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먼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콜라겐 합성을 돕고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설포라판은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삶지 말라는 겁니다. 물에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찌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제가 만난 62세 최미숙님은 매일 아침 브로콜리를 쪄서 드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만약 아직 식단에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추가해 보세요. 두 번째로 케일을 말씀드릴게요. 케일은 비타민 K 함량이 특히 높은 채소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케일은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국물 요리에 넣어도 좋아요. 다만 너무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살짝 데치거나 볶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만난 67세 한영자님은 케일을 국에 넣어서 자주 드셨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뼈가 튼튼해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활동량도 늘어났대요. 케일 혹시 장식용 채소로만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는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세 번째로 오크라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크라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크라에는 점액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관절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장벽을 보호해 주거든요. 오크라는 튀기면 점액질이 파괴되니까 국이나 찜으로 간단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어요. 제가 만난 71세 강철수님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걷는 게 불편하셨는데 오크라를 꾸준히 드시면서 무릎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점액질이 관절을 윤활하게 해주니까 움직임이 편해진 거죠. 오크라를 식탁에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정말 친숙한 채소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어는 눈 건강과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기름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당근을 볶을 때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거나 샐러드에 드레싱을 곁들여 드세요. 제가 만난 60세 이순옥님은 당근을 매일 간식처럼 드셨는데 눈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텔레비전 볼 때도 눈이 덜 피곤하고
책 읽을 때도 글씨가 더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식사에 당근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없으셨다면 내일부터 추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예요. 시금치도 정말 좋은 채소인데 철분과 엽산이 풍부합니다. 빈혈 예방에도 좋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돼요. 다만 시금치에도 옥살산이 들어있으니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데치면 옥살산이 물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김옥수님은 시금치를 된장국에 넣어서 자주 드셨는데 빈혈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도 줄고 기운도 많이 났대요. 이렇게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 시금치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채소들은 신장과 관절, 뼈를 지키는데 정말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조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4가지 채소와 반대로 신장과 관절을 살리는 5가지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상식은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섭취가 신장 결석과 골다공증, 관절 통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트는 혈압에 좋지만 옥살산 때문에 결석을 만들 수 있고 청피망은 렉틴 성분 때문에 장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토마토와 감자는 솔라닌 때문에 관절 통증과 신경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채소들을 매일 생으로 과다하게 드시면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반대로 오늘 소개해드린 브로콜리, 케일, 오크라, 당근, 시금치는 노화로 약해진 신장과 뼈를 지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소들은 염증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돕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생채소 주스를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고 계셨다면 그 습관을 잠시 멈춰 보세요. 대신 익힌 채소로 바꿔보시는 겁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거나 케일을 국에 넣어 드시거나 당근을 볶아서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관절도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다양하게 드시는 겁니다. 똑같은 채소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드세요. 그래야 영양 균형도 맞고 특정 성분이 과다하게 쌓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채소 조리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조리 방법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채소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혹시 비트나 청피망을 자주 드셨던 분 계신가요? 아니면 브로콜리나 케일을 이미 즐겨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채소 습관으로 여러분의 신장과 관절을 지켜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